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 좀 쉬셨나요? 반 정도 쉬었습니다. 절반 근무. 네. 지금 미라클님이 역사적으로 잊으면 안 되는 역사의 시간을 고취하며 의미 있는 광복절 잘 보내고 건강하게 배워서 반가운 감사한 수요일이라고 하셨고요. 통통통통통통통 한날님이 본방사수 오랜만이라고. 저희는 튀김오시로 됐나 봐요. 튀김오님들 반가워요. 다들 인사를 바사삭이니까 튀김오시 돼서 좋네요. 튀김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튀김오님들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네. 이런 첫 번째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죠.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어제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부친상 당한 건 처음 있는 일이죠? 맞습니다. 그 부모상으로 치면 두 번째거든요. 네. 2019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친상을 그렇죠. 당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부친상은 처음이었던 겁니다. 어제가 이제 말씀하셨던 광복절이었고 그래서 경축식이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참석해가지고 또 경축사를 하기도 했는데 네. 이거 마치고 나서 병원 찾아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임종을 했다라고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조하고 조문 이런 거 사양을 했는데 각계각층에서 많이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가족장으로 3일장으로 치러질 거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당초에 조금 그 일정상 좀 이게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됐던 게 한미일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18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17일에 출국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시간 조정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날짜에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 교수님이 윤 대통령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전해져서 좀 다들 좀 주목이 되긴 했어요. 네,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임종 때 남긴 얘기는 아니고 조금 더 건강이 좋을 때 이제 얘기했던 거를 나중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한 겁니다. 이 윤 교수님 자체가 사실 통계학과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분이잖아요. 네, 통계학하고 경제학 쪽에 좀 이렇게 두각을 드러냈던 교수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좀 업적을 세웠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사실 아까도 지금 조화 조문 사양하겠다 메시지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각계 인사들이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왔죠? 그야말로 다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정부 인사들도 많이 왔고요. 그리고 여야 정당 지도부,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그 여당 지도부하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그 야당의 지도부들이 왔는데 네.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좀 주목이 되는 건 이재명 대표죠.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따로 만난 일이 없었어요. 네. 아주 무슨 공식적인 그런 어떤 행사 자리에서 좀 옆자리에 앉는다거나 이런 정도의 일만 있었지 회의도 없었고 특히 옛날 표현으로는 영수회담도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게 좀 주목이 됐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다녀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기로는 특별한 말씀 없이 악수하고 위로의 말씀을 나눈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통상적인 차원에서 위로를 전했고 윤 대통령은 이제 바쁘신데 찾아주셔서 고맙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다라 그래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 때는 북한이 이 조의문을 보냈었는데 이 윤 대통령 부친상에는 이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 남북 관계가 좀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측면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어제가 제78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부친상 소식 알려지기 전에 이제 경축식에 참여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내놓은 광복절 경축사가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뉴스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네, 어제 경축식 주제는 위대한 국민, 자유를 향한 여정이었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자유라는 가치를 계속 많이 강조를 해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주제로 등장을 했고요. 또 실제로 윤 대통령의 경축식 이 축사를 들어보면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자유예요. 네. 27차례로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온 단어들이 좀 이례적인데 공산이 8번,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가 6번 나왔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이례적인 경축사다, 뭐 강한 표현들이 많았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광복절 경축사인데 일본 언급은 한 3번 정도 있었고 주로 이제 자유와 이제 또 반국가 세력이란 말이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또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일단 어제 경축사는 크게 3파트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그 반국가 세력이란 단어가 다시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방금 들으신 내용들 중에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면서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표현은 사실은 윤 대통령이 앞서도 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난 6월 28일이었어요. 그때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행사가 있었는데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가서 연설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대통령이 갔다라는 것도 좀 이례적이었고 가서 이런 표현들을 썼던 것도 역시 이례적이었는데 당시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돈과 출세 때문에 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또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이제 당시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종전선언 이런 것들을 표현으로 봐서 추정을 해보자라면은 뭐 시민단체 그리고 야권, 현재 야권을 겨냥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쓰고 있는 단어의 그 흐름을 좀 짚어보면은 임기 초에는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이권 카르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은 지금도 쓰고 있죠. 네. 네. 경축사에도 나왔어요. 사실. 네, 이번 오늘도 카르텔. 어제도 나왔죠. 어제도.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게 반국가 세력인데 이제 이 표현으로 조금 더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도 자유민주주의 세력, 이제 이게 아마 여권이 될 것 같고요. 자유민주주의 세력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와 혹은 반국가 세력, 여기가 이제 뭐 야권 내지는 뭐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어떤 그 세력들 이렇게 대결 구도로 좀 정리가 된 상태인데 아무래도 야권을 겨냥한 걸로 많이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태까지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여야 간의 대결 구도가 있었는데 그 대결 구도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 광복절 경축사인데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상대가 공산주의는 세력은 아니고 엄밀히 네. 따지면 일본인데 이제 일본에 대한 언급, 과거세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사실 이제 일본을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얘기했어요. 좀 이례적이다 뭐 이런 표현이 좀 맞습니다. 그런 방금 시각이 있어요. 네, 방금 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광복절 경축사에는 보통 역대 대통령들이 당연히 이제 일본과의 이 과거사 문제를 많이 언급을 하고 뭐 일본을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내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이렇게 일본을 규정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고요. 특히 과거사 얘기가 없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과거사 문제는 그 많이 첨예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위안부 문제라던가 그리고 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죠. 이런 거에 오염수.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하면서 일본은 어디서 언급을 했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연대의 핵심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는 국내에서도 갈려 있지만 그 세계적으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는 갈려져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로 봤을 때 한미동맹, 한일협력, 한미일 삼국 공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고 거기에 반하는 세력들이 이제 뭐 북한이나 뭐 이제 나머지 나라들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한미일 정상회담 예정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삼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다 이렇게 미리 평가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일본을 파트너라고 칭은 날에 이제 광복절에 일본은 정치인들이 4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를 다시 했더라고요. 네, 신사 참배도 했고 그 다음에 곡물도 복납을 했는데 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자기 이름으로 사비를 들여가지고 복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라는 곳은 일본의 그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고 그리고 여기를 좀 기린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일본이 일으켰던 전쟁을 합리화 내지는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나 중국 이제 주변국들은 다 안 좋아하는 내용들인데 2012년에 아베 전 총리가 재집권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계속됐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과 더불어서 반성이나 사과 이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역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 기시다 총리도 사과는 없었고 다만 그냥 전쟁을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냥 이런 정도의 언급만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 경축사의 과거사 문제 언급 없는 걸 주목을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일본의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이 다 언급을 했는데 요미우리 신문도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아사히 신문도 이제 그런 점을 언급을 하면서 이번에야말로 한일 관계가 개선 행보를 보일 수 있다.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또 니혼게이자 신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은 과거사 언급이 없던 거를 이례적으로 보고 있고 경축사인데 우리는 이제 파트너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과거사에 대한 해결이라든지 오염수 문제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좀 네. 언급이 없었다는 자체가 그렇긴 한데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 메시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뭐 역시나 여야 완전히 상반된 엇갈린 그런 반응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국가 세력 이걸 이제 우회적으로 그런 세력을 단호히 배격하는 거야말로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좀 지원하는 그런 표현을 써냈고요. 근데 민주당은 좀 거칠게 반응을 나왔어요.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없었다. 대신에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만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민족 통합과 화합의 뜻을 기리는 광복절 취지에 정반대된다.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이게 어떤 점을 강조를 한 거냐면은 지금 이제 통일이나 통합 이런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자유 이런 단어인데 일본도 뭐 3번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통일, 통합 이 단어는 아예 없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이 보통은 광복절 그 축사 때 대통령들이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네. 근데 이 표현이 안 나왔다라는 거 이런 점을 좀 부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결 구도가 심화되긴 했는데 통합을 위한 메시지는 좀 없었다. 그렇죠. 대결 구도가 심화되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통합이란 단어가 안 나온 것이기도 하죠. 네. 다음 소식은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속보죠. 지난달 18일 워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 그동안 행방이 좀 묘연했었는데 북한이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방명 의사 밝혔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북한의 주장인데요. 일단 사건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난달 17일에 원래 이 킹 이병이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잘못한 게 있고 네. 또 이 국내에서도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송환돼서 징계를 받을 그런 예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부터 굉장히 좀 미스터리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송환될 예정인 사람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공동경비구역, 그러니까 JSA 견학을 했고요. 또 견학을 하던 중에 이제 주변 관광객들의 증언인데 뭐 하하하 웃으면서 바로 북으로 넘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네. 뭐 틱톡한 줄 알았다, 뭐 영상 촬영하려고 그런 줄 알았다 이렇게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넘어간 다음에 그간에는 이제 얘기가 없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북한이 오늘 입장을 내놨는데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북한의 주장으로는 일단 본인이 불법 침입한 사실을 인정을 했고 그럼 왜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반감을 품고 넘어왔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라고 주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북한의 주장이기 때문에 뭐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태죠. 미국 입장은 뭐예요? 미국은 이제 북한 주장 검증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킹이병의 안전한 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오는데 모든 그 소통선을 이용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이제 배경을 하나 좀 볼만한 게 지금 북한이 킹이병이 넘어오게 된 게 학대하고 인종차별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그제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자. 그래서 유엔 안보리 회의에 요거를 논의하자라고 이제 요청을 했거든요. 즉 인권 문제로 좀 대항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북한이 어쨌든 킹이병 월북의 배경을 인권 문제로 미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국에 대한 인권 문제의 비난을 좀 맞받아치는 그런 그렇죠. 노림수가 있다. 너희나 잘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네. 그것도 좀 이례적인 배경이긴 하네요. 좀.
볼만한 배경이긴 하네요. 네, 그 광복절 사면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예전에도 온유안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출마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밝혔더라고요. 네, 시점도 그렇고 바로 그제 이제 특사로 발표가 났잖아요. 네.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입장문을 냈는데 저도 어느 모 기자랑 같이 있는데 그 입장문을 김태우 전 구청장이 바로 그 기자한테 보냈더라고요. 원래 좀 이제 그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자들한테 그 입장문을 돌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입장문 내용을 좀 보면은요. 네.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는 사면을 결정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즉 요거는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점을 하나 먼저 강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그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장관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맥락상 뭐냐면은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번에 기소도 되고 그다음에 그 확정 판결도 받게 된 배경 중에는 폭로를 한 것들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공익 폭로로 볼 수 없다라고 한 측면들이 법원에서 문제를 삼았는데 이게 지금 좀 복잡한 내용인데 재판에서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김태우 전 구청장이 폭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그 비리가 있었는데 그걸 민정수석실이 감찰 무마했다 이런 의혹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민정수석실의 주체가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가 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폭로한 게 정당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은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제 요게 강서구청장 선거에 다시 나가겠다라는 거고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제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구청장직을 잃었고 그래서 오는 10월 11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사이에 사면 복권이 됐으니까 자신이 다시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SNS에 바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던데요. 네, 아까 제가 이제 3가지 포인트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공익신고자이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조국 전 장관은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법원이 밝혔다 이런 점을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요거는 기소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성으로 얘기하는 그 내용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그 판결을 그 확정 판결을 받는 그 내용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연관이 안 돼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국 전 장관이 강조한 게 윤석열 정권은 자기 편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쭉 흐름으로 보면 지금 사법부하고 윤석열 정부가 조금 대립하는 구도가 조금씩 보여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은순 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죠. 뭐 법정 구속된 이런 상황도 네. 이건 그냥 일반적인 판결인데 뭐 여기에 더해서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년 실형이 나왔잖아요. 네. 원래 검찰이 500만 원 구형했는데 훨씬 강하게 그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마치 뭐 노사모나 다름없다. 그 판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이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 건도 이렇게 보는 거죠. 법원이 이 사람 잘못했어 해서 직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판결을 확정 판결 내렸는데 다시 대통령이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또 사면 복권을 시켜가지고 또 구청장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법부와 좀 대립구도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이제 강서구청장 자리에 사실 무공천 기류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김태우 전 구청장이 확정 판결 받아서 빈 공석인데 지금은 좀 그런 기류의 변화가 있을까요? 본인이 이제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 지난주에 제가 좀 지도부 기류를 체크해 봤을 때는 그 공천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정적인 기류가 좀 강하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좀 다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즉 그 윤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해주고 김태우 전 구청장이 본인이 그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나서 물어보니까 의견이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무공천 기류가 강했다라면 그게 조금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지도부 중에 한 명이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아직 신중론이 주류다. 그렇지만 공천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모 당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당 지도부하고 원내 지도부,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가 좀 따로 있잖아요. 네. 의견이 좀 엇갈린다. 즉 이 얘기는 반대 입장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김태우 전 구청장을 이제 공천하는 건 좀 여러 가지 셈법들이 있는데 일단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뜻이 뭐냐 이런 걸 좀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사면 복권을 시켰으니까. 그렇죠. 사면 복권을 해준 것이 그냥 거기에 그치는 것이냐. 왜냐하면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하는 거는 이제 정치적인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전 그 민정수석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 정당성을 부각하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뭐 거기에 더해서 구청장 선거까지 나가라는 걸까? 아니면 혹은 또 내년 총선에 내보내라는 걸까? 이런 좀 뜻이 복잡한데 이 기류를 체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 지도부도 좀 신중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산의 뜻이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온유화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승풍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